자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징크 마감을 치고 있습니다. 치는 중에 뭐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. 이걸 저는 접어서 이제 사전에 계획이 돼서 저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다 마구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이제 저기 실리콘 처리가 될 거고요. 이제 여기 없는 부분도 저 끝에 아직 다 안 해서 있는데, 저쪽 보시면 저렇게 돼 있어요. 사람 눈은 제가 항상 건축주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데, 사람 눈은 다 똑같습니다. 내가 보기 좋은 거는 남도 보기 좋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이렇게 마감을 쳐주고 있습니다. 확실히 보기가 깔끔하죠.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서 이 부분에, 죄송합니다, 제가 위에서 찍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려요.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저 윗부분에 저렇게 이제 실링 처리를 또 할 거예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 용마루는 오징어라고는 표현을 쓰는데, 용마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징크가 지금 꽂혀 있는 거고요. 그 홈이 보이는 건데,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살짝 요거를 예전에는 제가 맞췄었어요. 근데 이제 실리콘 쏘기가 어렵습니다, 그 경우에서는. 그래서 이제 용마루보다 이제 이 덮개가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. 이렇게 징크 골마다 이렇게 다 따서 꽂히게끔 하는데, 이게 이제 용마루 속으로 들어가고 용마루 날개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해놓고 거기를 또 실리콘을 얇게 바릅니다.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기획되지 않으면 어렵고요. 이런 방식으로 제가 후레싱을 해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저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. 저희가 이제 리벳은 다 칠 거예요. 올라가면서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그 피스 3.2 파이를 사용하시면, 피스를 사용하시면 리벳 3.2 파이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독리벳으로 쓰는 편이고요. 이제 독리벳으로 이렇게 다 바꿔줍니다. 그리고 이게 속으로 디귿자예요. 지금 디귿자로 돼 있어서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요 틈을 예전에는 딱 맞췄는데 실리콘 쏘기가 어려워요. 깔끔하게 잘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조금 이제 덜 들어가게 저희가 한 5mm 정도 길게 맞춥니다. 맞춰서 여기다만 대고 딱 실리콘을 쏘는 거는 쏘기가 편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이제 이 실링 처리 마감, 후레싱 마감만 이제 다 치고 나면 이제 저는 아무런 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 끌고 오기까지 이제 나름 어려움도 있었어요. 비가 또 오고 중간에 오고, 또 이제 고가 세고 지붕이 넓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금 작업이 약간 더딘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요. 그렇지만 일단은 얘를 끌고 와서 끝내는 게 중요하니까.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실리콘을 쏘셔야 됩니다. 다 저는 이렇게 실리콘을 써 주는데, 이 부분은 실리콘을 안 써도 물이 잘 안 들어가는 구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이 뭐 발라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이 셀 염려는 크게 없는 부분이지만, 그래도 저는 실리콘을 쏘고 있습니다.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참 이제 땀의 가치를 참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요. 뭐 그래봤자 기능인이라고. 근데 이제 그런 기능인들, 남모르게 대한민국에서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분들, 그분들이 사실은 조선산업을 이렇게 냈고요. 그리고 삼성 같은 회사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라는 회사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사회가 다 사기 쳐먹는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묵묵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저는 존경하고 그분들을 지지합니다.
예, 참 세상이 너무 쉬워져서 돈 벌기가 쉬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참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뭐 노가다라든지 건설, 용접, 뭐 기능이라고 저희가 기능인이 그게 다라면 기술인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너무 그런 쪽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변하는 부분들이 참 그런 쪽으로는 참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. 인터넷 쪽으로 발달해서 변하는 거는 쉽게 변하는데 왜 그런 부분들 뭐 제사 지내라면 요즘 안 지내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 쉽게 바뀌면서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 사대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참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제가 어제 했는데 한 가지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물려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피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. 요 징크 마감 치는 부분들 아직도 프레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 오늘 찝어 드린 내용은 기술자분들은 보시면 다 알아요, 어떤 내용인지. 그리고 도면 그릴 때 제가 예전에 도면 그리는 영상도 다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그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실리콘을 다 써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안에 판넬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. 프레싱으로 수직으로 내려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만든 것 뿐입니다. 그리고 물받이는 제가 항시 이제 스텐으로 해드린 지가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. 가급적이면 물도이가 삭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물도이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자재값만 100만원이 나왔습니다. 시공은 뭐 하루도 안 걸린 것 같긴 한데 자재가 조금 비싸도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하시면 평생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보면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물바지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삭아서 부식이 돼서 못 쓰는 경우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, 이 물바지를 교체한다는 것은 이 방수포를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. 지붕 마감재를 다 뜯고 나서 물바지를 시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붕 마감을 쳐야 된다는 내용들입니다. 물바지만 괜찮으면 이 징크는 뜯고 다시 하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제 물바지는 스텐으로 권해드리는 이유고요. 그리고 이 리얼 징크도 이게 한 30년 저희 나라 제철 기술이 좋기 때문에 한 30년 동안은 녹이 부식이 안 일어나는 걸로 아직 알고 있어요. 그리고 특히나 이 유니스톤 계열 여기 보시면 표면이 오돌오돌합니다. 요 철판 같은 경우가 자외선에 무지하게 강합니다. 자외선에 무지하게 강하고요. 그리고 오래가고 변색이 탈색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예전부터 일명 조립식이라는 건축에서는 무수히 많이 쓰였던 그 철판인데, 다만 이제 색깔이 몇 가지 없습니다. 물론 기와 쪽으로 금속 기와 쪽으로 넘어가면 많이 있는데, 특히 이 리얼 징크 쪽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은 이 철판을 밋밋한 거는 또 많이 있어요. 그냥 민자로 된 거는. 근데 유니스톤 계열 이렇게 오돌도돌한 이 도장면을 갖고 있는 철판은 색깔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서 밤색이 제일 흔하고요. 거의 90% 이상이 밤색으로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. 나머지 이제 저는 그 밤색이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 회색입니다. 진한 회색. 그래서 제 현장 같은 경우는 뭐 그리고 건축주들이 선택하는 거를 해드리기 때문에, 물론 설명은 제가 그렇게 드려요. 물론 유도하는 부분이 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색감은 그레이 계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뭐 그거는 개인의 선호도니까. 물론 밤색으로 해드린 적도 많이 있어요. 그 정확한 명칭은 밤색이 링클 레드 블랙이고요. 그리고 이 회색이 다크 그레이입니다. 링클 다크 그레이.
그리고 이제 검정색도 이 경우에 따라서 있긴 있는데 리얼징크 생산하는 공장에는 안 갖다 놓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. 그 건축주분들은 집 짓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 뭐든 이렇게 시키면 나올 것처럼 생각들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현실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. 회색 아니면 밤색, 아니면 철판을 포스코에서 구매를 하셔서 리얼징크 회사로 잘라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경우에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물론 철판 한 롤을 소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요. 운반비라든지 또 이제 워터젯 절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. 그래서 가장 이제 가성비 있게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철판인 것 같아요. 물론 뭐 리얼징크로 안 하시면 상관이 없고요. 그리고 리얼징크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꼽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이.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산돼서 시공해 준 거에는 태풍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현재까지는 괜찮고 큰 하자율이 없고요. 그리고 가성비죠. 이제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크게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. 이제 싱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태풍에 이제 날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요. 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와도 그렇고, 기와 뭐 새들 못 들어가게 뭐 다 설치한다고 해도 새들 들어가서 기와가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. 다니고 보면. 예, 어떤 게 좋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문제 안 생기면서 가성비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리얼징크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리지널 징크 방식도 있어요. 그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일일이 수동으로 접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인건비가 올라가겠죠. 그렇지만 리얼징크보다 공장 포밍형 인터라킹 방식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방식이 오히려 우는 게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원스판 시공이 거의 한 12m까지는 제가 해본 것 같고요. 그 12m까지는 큰 문제 없이 제가 시공해 봤으니까, 물론 이제 뭐 한 15m, 18m도 할 수 있어요.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. 그 경우에는 더 특수한 방법들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꺾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징크는 항시 중간에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. 잘라진 부분에서 방시 이제 누수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스노우 가드라고 뭐 오리지널 방식에서는 여기를 찝어서 하는 방식이 있긴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댄 물바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워낙 튼튼합니다. 그래서 스노우 가드는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. 단열이 안 된 주택에서는 녹아서 여기서 얼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좀 스노우 가드를 안 했을 때 이거는 스노우 가드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문제지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단열이 잘 된 건물은 눈이 와도 전체적으로 같이 녹기 때문에 그 큰 문제 위험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여기까지.